네, ETF 상품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ETF 언박싱 시간인데요. 오늘도 저는 노미 나수지 기자고요. 안녕하십니까. 한국투자신탁운용 정성인 팀장입니다. 저희 오늘은 아마 주주님들도 관심이 많으신 리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게 배당 수익률이 높고 또 부동산 투자하는 상품이라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리츠 뭔지부터 한번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리츠의 개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리츠는 줄임말이에요. Real Estate Investment Trust.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신탁, 그러니까 간접 투자하는 상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리츠 회사의 경우에는 이렇게 운영이 돼요. 일단 리츠 회사가 설립이 되면요, 주식을 발행을 합니다. 이 주식을 투자자분들에게 드리고 투자자분들로부터 투자 자금을 받죠. 네. 그 자금을 가지고 부동산을 산다거나 부동산 관련해서 지분을 인수한다거나 이렇게 투자를 해서 여기서 발생하는 배당을 가지고 이 배당을 주주님들께 돌려드리는 이런 형태로 운영되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참고적으로 저희가 이제 자산 시장을 분류를 해보면 전통적인 자산 같은 경우에는 뭐 흔히 아시는 주식, 채권, 뭐 펀드 이런 게 있고요. 전통적인 대체 자산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부동산, 원자재, 뭐 SOC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대체 자산 중에서도 이제 부동산에 투자하시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가장 먼저는 뭐 다들 관심이 많으신 부동산 직접 투자. 내가 아파트를 산다거나 뭐 건물을 산다거나 이런 직접 투자고, 두 번째가 이제 펀드가 있어요. 부동산 펀드.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리츠예요. 이 리츠인데 사실 이 부동산 펀드와 리츠가 어떤 차이가 있지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단 리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회사의 주식을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분 투자의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리츠 같은 경우에 뭐 세세하게는 국토교통부의 인가를 받아서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 적용을 받는 지분 투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부동산 펀드 같은 경우에는 금융 상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이제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서 자본시장법에 적용을 받는 투자 상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리츠 자산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배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컴형 자산의 대표 주자가 바로 리츠 상품이거든요. 네. 배당 같은 경우에는 국가별로 이제 제도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들, 미국이나 뭐 우리나라,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수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을 해야 되는 제도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이 배당 수익까지 노릴 수 있는 투자 상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 리츠를 그냥 개별 리츠로 투자할 수도 있고 리츠 ETF로도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요 리츠에 투자할 때 그리고 리츠 ETF로 투자할 때 뭐가 다른지 좀 궁금한데 어떻게 다를까요? 리츠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하부 섹터가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뭐 주택이나 기숙사 등을 운영하는 주거용 리츠, 그 다음에 뭐 쇼핑몰이나 쇼핑센터를 운영하는 리테일 리츠, 호텔 리츠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등을 운영하는 뭐 스페셜라이즈드 리츠, 뭐 이런 하부 섹터들이 한 8개 정도로 분류가 되는 시장이긴 하거든요. 각 하부 섹터들도 나름의 전망들이 다 달라요. 각 개별 회사들이 운영하는 부동산 자산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 리츠라는 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도가 높으시거나 또 굉장히 많은 정보를 획득하실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개별 리츠나 섹터 리츠에 투자하시는 방법도 수익률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맞아요. 코로나 이후에 유통 같은 경우는 백화점이 똑같은 리츠여도 데이터 센터는 엄청 좋았던 것 같은데 뭐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시점에 특히 굉장히 극명하게 갈렸어요. 예를 들어서 리테일 리츠나 호텔 리츠는 손님들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배당이 줄어들었어요. 그거를 배당 컷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배당 컷이 굉장히 크게 발생한 업종이고요. 반면에 뭐 데이터 센터 리츠나 물류창고 리츠는 이 비대면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오히려 굉장히 수요가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당을 늘리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상황에는 확실하게 이 섹터들의 전망이 엇갈리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간에 이 리츠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각 개별 국가의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전망은 사실 크게 엇갈리진 않거든요. 사실 이 리츠에 대한 정보는 아무래도 주식시장에 대한 정보의 접근보다는 굉장히 접근성이 떨어지는 자산이거든요. 그렇죠. 가볼 수도 없고. 네, 그럼요. 직접 다 가셔야 되는데 그리고 또 임대료가 얼마 나오는지 이런 거 다 체크하셔야 되는데 사실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대로 리츠 투자는 각 개별 국가 단위로 한번 투자를 보시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되면은 각 국가 안에 있는 섹터 그리고 각 개별 종목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ETF를 통해서 투자하시는 방법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해외 부동산에 투자할 때 조금 유용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살펴보니까 해외 리츠 중에 미국이 제일 많이 상장해 있고 네. 그다음 뭐 싱가포르, 일본 이렇게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이 국가는 또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되는지 이런 네. 것들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리츠 시장을 얘기하자면 뭐 주식 시장과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글로벌 리츠 시장의 전체 시가총액이 약 2,500조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약 66% 정도가 미국 시장에 포진이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으로 뒤를 이어서 말씀하신 대로 뭐 일본, 호주, 싱가포르, 독일, 영국 이런 국가들이 뭐 4에서 7% 정도 가지고 있는 세컨티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가총액의 66%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종목 수는 25%에 불과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각 개별 리츠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크기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미국 리츠 시장을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표준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리츠의 가격 변동이 뭐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지만은 그만큼 많은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고 다양한 업종, 다양한 개별 리츠들이 존재를 하다 보니까 리츠 가격 변동에 있어서 가장 빠르게 오르고 가장 빠르게 내리는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이 표준 시장이라면 싱가포르나 일본은 좀 어떤지. 싱가포르 시내에 가보시면은 이 리츠 회사의 간판을 달고 있는 대형 건물들이 굉장히 많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6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약 100조 원 정도의 시가총액을 구성을 하고 있고요. 종목 수는 이제 37개 정도가 상장이 되어 있거든요. 네. 싱가포르 리츠의 가장 큰 특징을 한 가지 꼽아라라고 말씀을 하시면 일단 높은 배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싱가포르 거래소가 싱가포르 국내 리츠 회사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다양한 리츠 회사들을 상장을 유도를 하고 있어요. 싱가포르 거래소 쪽으로. 네. 그래서 뭐 해외에 있는 자산들이 굉장히 싱가포르 거래소에 많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싱가포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리츠 회사들의 자산이 싱가포르 국내가 약 70%, 해외 자산이 약 30%로 구성되어 있을 만큼 해외 국가에 있는 리츠 회사들도 싱가포르에 상장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싱가포르 리츠를 산다고 싱가포르 부동산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뭐 네. 미국이나 다른 나라 부동산에도 네. 같이 투자하는 느낌이네요. 심지어 우리나라에도 조금 있어요. 경부고속도로를 달리시다 보면 뭐 ESR 리츠 이런 것들이 물류창고로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런 회사들이 싱가포르 리츠에 상장돼 있는 싱가포르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리츠 회사들이 투자하고 있는 자산이고요. 제가 높은 배당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싱가포르 거래소가 상장을 유치할 때 가장 크게 비중을 두는 부분이 바로 이 배당 부분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배당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대형 국구 펀드가 2개가 있어요. 네. 싱가포르 국내에 투자하는 국구 펀드가 테마섹이라는 펀드고요. 그다음에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가 싱가포르 투자청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2개의 국구 펀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테마섹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대형 리츠들의 지분을 약 25%에서 50%까지 굉장히 많은 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테마섹이라는 회사는 이 지분을 트레이딩하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결국 여기서 나오는 배당을 가지고 본인들의 수익률이 결정이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요. 대부분의 리츠들이 처음 상장을 할 때 이 테마섹이 앵커 투자자라는 형태, 그러니까 대형 투자자의 형태로서 참여를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당 수준이 일단 높고요. 그리고 제가 트레이딩이 많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다 보니까 확실히 변동성이 타 국가 대비해서 조금 낮은 상황입니다. 싱가포르 시장이 사실 아시아권에서는 가장 큰 환거래 시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정부는 관리 변동 환율제를 사용하다 보니까 환율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싱가포르 리츠 같은 경우에는 리츠 자산 내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국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싱가포르 리츠가 배당 수익률이 높다라고 하면 한 어느 정도 된다고 대략 예상을 좀 하면 될까요? 일단 뭐 2020년은 코로나의 특수성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2019년 말까지로 좀 끊어서 설명을 드려보면은 어찌됐든 과거 5개년 평균이 약 5.7%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이나 일본, 호주 같은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배당 수익률 측면에서만 보면은 가장 상위에 있는 국가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습니다. 네. 한국에도 리츠 시장이 이제
더 커질 거라고 하는데 네. 한국 리츠 시장과 비교해 보면 좀 어떤가요? 사실 국내 리츠 시장은 아직까지는 걸음마 단계에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00년도 초반에 리츠가 도입이 되면서 굉장히 빠르게 도입을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시장이 커지지를 못했어요. 사실 뭐 우리나라의 특수성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대기업들이나 아니면 또 가게에서도 부동산을 사실 소유해야 된다라는 사옥의 개념이나 뭐 주거의 개념이 많다 보니까 맞아요. 내 아파트 사고 싶죠. 내 집을 갖고 싶은 거지 간접 부동산 투자에 대한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못 커진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2019년도에 이제 롯데리츠라는 대형 리츠가 상장이 되면서 시장이 관심이 급격하게 올라오나 싶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커지지 못한 상황이고 있긴 해요. 그래서 일단 6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 한국 시장에는 13개의 리츠가 상장이 되어 있고요. 시가총액 같은 경우 약 5.3조 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좀 굉장히 작은 규모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올해 하반기에 SK 리츠와 같은 대형 리츠들이 상장을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앞으로 어찌됐든 시장은 계속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내 리츠 시장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향후에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리츠를 만약에 ETF로 이렇게 여러 개 리츠를 묶어가지고 ETF로 투자하기로 했다. 그러면 상품에 그래도 뭐가 담겨 있고 이런 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 그동안 주식만 봐서 이 리츠 ETF는 뭘 봐야 될지 좀 내용이 어떤지 네, 일단 뭐 미국 리츠부터 말씀을 드려보면 저희 한국투자신탁에서 운영하는 킨덱스 미국 다우존스 리츠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 상품이 이제 환헤지형 상품이고요. 이 상품 같은 경우 다우존스 US 리얼 에스테이트 인덱스를 벤치마크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6월 말 기준으로 현재 82개 종목 그리고 이제 1,385조 원의 시가총액을 커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전체 시장이 이제 1,500조 원 정도 시장이기 때문에 약 92% 정도 시가총액을 커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로나 이전 시점의 전 고점이 2020년 2월 말이었고요. 가격 기준으로 92,000원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종가가 92,485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국 리츠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 시점의 레벨을 회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배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 리츠 같은 경우에 사실 2019년과 18년에는 가격이 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당 수익률이 3% 구간으로 좀 떨어지긴 했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과거의 평균을 봤을 때 약 5% 전후의 배당 수익률이 좀 나오고요. 저희가 표를 준비해서 보시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 사실 배당 수익률이 조금 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호텔 리츠나 리테일 리츠 등이 배당 컷을 했었어요. 근데 가격은 올라왔는데 아직 배당 수준이 그 레벨에 못 올라오다 보니까 배당 수익률은 조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긴 해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간에 백신 보급이 활성화되면은 뭐 호텔이나 리테일 리츠들의 실적 개선이 조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미국 리츠의 배당 수준도 어쨌든 과거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저희가 싱가포르 리츠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한국투자신탁에서 운용하는 킨덱스 싱가포르 리츠 ETF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6월 말 기준으로 약 27개 종목 그리고 82조 원의 시가총액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싱가포르 리츠 전체 시장이 약 100조 원 정도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약 82% 정도를 커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가격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코로나 이전 시점에 거의 유사한 구간이에요. 2020년 2월 말 기준으로 13,000원 정도 저희 ETF가 가격을 했었는데요. 현재 가격이 전일 종가 기준으로 11,885원 정도 수준이에요. 얘 같은 경우 이제 환 오픈형 상품인데 환효과를 제거를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지수 레벨이 약 10% 정도 마이너스 구간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코로나 이전 시점으로 회복을 하지 못했다. 코로나 이전보다 배당 수익률이 회복을 하지 못했는데 그럼 이 시점에 리츠를 들어가도 될까? 약간 항상 시점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거든요. 또 뭐 금리 이제 올라간다고 하면 금리 인상기에는 리츠 안 좋다. 다른 더 금리가 높은 쪽으로 돈이 이동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지금 해도 될까? 어떻게 보세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금리 인상기의 리츠는 이론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좋지 않은 자산이긴 해요. 왜 그러냐면 일단 금리를 인상한다는 얘기는 결국 시장 금리가 올라가고 결국은 대출을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출 금리를 더 많이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리츠 회사들 같은 경우에 주식으로 자본을 모은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차입을 통해서도 자본을 마련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리츠 같은 경우에는 내야 되는 금융 이자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배당을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논리에 의해서는 사실 리츠 자산은 금리 인상이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 2013년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그래프는 미국 금리하고 이제 다우존스 리츠, 미국 다우존스 리츠의 이제 그래프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2013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네. 테이퍼 텐트럼이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돈을 이제 걷어들이겠다라고 네. 하니까 시장이 굉장히 발작적으로 반응하는. 맞습니다. 네, 발작이란 용어인데 네. 그 당시에 이제 연준 의장이었던 벤 버냉키 의장이 의회 증언에서 5월 달에 이제 테이퍼 텐트럼 그러니까 결국에는 긴축을 하겠습니다. 네. 금리를 높이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금융시장이 굉장히 큰 요동을 쳤어요. 일단 주가 지수가 하루 만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약 200포인트가 빠졌었거든요. 예, 그만큼 충격이 컸었고 뭐 미국 국채 10년물만 보더라도 단기적으로 1.6%에서 약 2.7%까지 완전하게 급등을 했던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실제 이제 금리가 올라갔는데 네. 금리가 실제 올라가는 구간에서 어땠는지 저희가 연도별로 국가별 리츠들의 수익률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실제로 미국 금리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시점은 네. 2013년 테이퍼 텐트럼 이후에 2015년부터거든요. 그래서 2015년에 이제 최초로 금리를 올렸었는데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2015년부터 코로나 발생 이전 시점 2019년까지 자료를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미국 금리 인상을 가장 많이 했던 시기는 2018년에 3번을 올렸거든요. 네. 그래서 2018년만 지금 미국 리츠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요. 나머지 2015, 16, 17, 19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을 했어요. 예. 네. 결국 이 얘기는 실질적으로 금리가 인상하더라도 일단은 굉장히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리츠라는 자산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낮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물론 뭐 지난달에 미국 FOMC에서 파월 의장이 일단 금리를 조금 올려보겠다라는 시그널을 보냈죠. 그리고 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는 총재께서 금리 인상을 올해 2번 정도는 약 할 것 같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리츠 가격이 얼마나 많이 빠졌느냐 저희도 봤는데 실질적으로 하루 정도 빠지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리츠 가격 하락에 대한 걱정을 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결국 현재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가정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굉장히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이 실제 단행된다 하더라도 결국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면서 리츠 회사들 각 개별 회사들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배당이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마지막으로는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채권 금리가 너무 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인컴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인컴형 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지금은 사실 리츠를 투자하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판단이 되고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약 2달 전부터 계속 주변 투자자분들에게 지금 리츠를 해야 된다, 리츠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됐든 간 그만큼 관심이 조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자산이긴 한 것 같습니다. 이거 주변에 추천해 주셨다고 네. 하셨는데 그러면 이 리츠를 어떤 투자자들이 좀 투자를 하면 좋을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사실 많은 직장인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요즘 경제적 자유라는 용어를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죠. 간물주가 되고 네, 싶다. 간물주. 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간물주가 되거나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직장인들이 월급을 받아서 집을 사고 그다음에 건물을 사고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쉽지 상황입니다. 않죠. 쉽지 않죠. 굉장히 쉽지 않고요. 그런 관점에서 안정적인 배당을 주고 있는 지금 리츠 자산이 굉장히 큰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특히 이제 저희 같은 직장인들 퇴직연금이 주기적으로 지금 꾸준히 적립이 되고 있는데 네. 그때마다 어떤 자산을 취득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런 인컴형 자산을 취득을 통해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배당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에게 사실 이 상품을 권유를 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사실 제가 오늘 상품을 2가지를 소개시켜드렸잖아요. 킨덱스 미국 다우존스 리츠 그리고 킨덱스 싱가포르 리츠 2가지 상품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걸 해야 돼요? 라는 질문들을 사실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킨덱스 미국 다우존스 리츠 같은 경우 가격이 일정 부분 다 회복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빠르게 지금 회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투자 성향을 가지신 분들 중에 나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킨덱스 미국 다우존스 리츠를 하시는 게 맞아 보여요. 그리고 아직까지 회복되진 못했지만 앞으로의 회복이 좀 전망이 되는 거를 내가 기다릴 수 있다.
앞으로 달릴 말을 내가 한번 타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킨덱스 싱가포르 리츠 상품에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리츠 얘기는 여기서 듣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 수 있을까요? 네.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